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차 산업 예산은 줄어든 반면 선심성 예산은 대폭 늘어나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산봉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또다시 낙석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공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성호 화재 침몰 사고 4일째인 오늘 불에 탄 선체가 인양돼 화순항으로 예인되고 있습니다. 내일 합동 감식이 진행되면 화재 원인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세금도 덜 거치자 제주도가 내년 예산에서 행정기관의 내부 경비부터 줄이겠다 이렇게 밝혀왔죠. 그런데 실제로는 선심성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해외 출장과 여행에 쓰이는 여비 예산입니다. 공무원 국제화 여비는 24억 원으로 올해보다 12% 늘었고 민간 국외 여비도 110억 원으로 14.6%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행정기관 내부 경비인 업무 추진비는 52억 원으로 4.7%, 직무 수행 경비도 20억 원으로 8% 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사실상 떠넘기는 위탁사업비는 4,700여억 원으로 71% 늘었고 각종 보조금인 민간 자본 이전 예산은 4,200여억 원으로 46.8%, 연구 용역비도 82억 원으로 24% 늘었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강정마을 주민 해외 크루즈 여행 예산도 1억 5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50% 늘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20여 차례나 보도한 경제신문사의 행사에도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반면 1차 산업 예산 비중은 올해보다 줄었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몇 년째 이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사실 쓸 수 있는 예산이 이제 많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민간 인정 경비라든가 공기관 대행사비 등 이제 사실은 좀 불필요한 예산들이 과도하게 편성이 되면서 특히 제2공항 건설을 홍보한다며 TV는 물론 영화관 광고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 예산은 1원도 편성하지 않아 도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이전 또는 기존 면적보다 2배 이상 확장할 경우 사업자는 허가 신청 60일 전에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도지사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다음 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에 준공되는 드림타워에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버스업체 경영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정하는 감사인이 버스업체를 회계 감사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금을 줄이거나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도인은 또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간을 2021년까지 2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이익환원 등의 4가지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당산봉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죠. 최근 이곳에서 낙석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사면을 깎아내 붕괴 위험을 줄이는 공사가 진행 중인 당산봉입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 길이 1m가 넘는 커다란 바위들이 널려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는 지면과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세 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주민들은 정비공사로 인해 절벽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낙석 위험이 더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시기가 이 공사와 맞물려 있어가지고 꼭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공사가 이 절벽 자체가 이제까지 안 흔들렸었는데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 일대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4,500제곱미터.
하지만 정비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지정 면적의 27%인 4,000제곱미터에 그쳐 낙석 위험이 여전한 상황. 실시 설계 용역 보고서에서도 안반 지역의 토사 유출과 낙석 위험에 대비해 안전망과 펜스를 설치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낙석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행정에 조치는 없었습니다. 제주시는 토사 붕괴 위험 지역만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방지책을 시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부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향후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현장 자문을 받아서 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2달 넘게 중단됐던 당산봉 붕괴 위험 지역 정비공사. 주민들과 협의를 마친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공사구역에서 제외된 붕괴 위험 구역에 대해 행정이 손을 놓으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중앙위원회는 희생자 79명과 유족 8,467명을 서면 심의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희생자 79명은 사망자 57명과 행방불명자 10명, 수영자 12명이며 3명의 생존 수영자 가운데 1명은 지난달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2만 1,0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64%인 13,000여 명이 결정됐고 7,7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대성호 화재 침몰 사고 4일째인 오늘 불에 탄 선체의 선미 부분이 인양됐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예인 중인데요. 내일 합동 감식이 진행되면 화재의 원인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지선에 설치된 크레인이 불에 탄 채 물속에 잠겨 있었던 8m 길이의 대성호 배 뒷부분을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유실을 막기 위해 그물이 촘촘하게 감싸고 있는 선체는 바지선 갑판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2차례 시도했던 인양 작업은 궂은 날씨로 중단됐고 3번째 시도 끝에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선체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을 이용해 오늘 오후 1시 반쯤 선체를 실은 바지선의 예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동거리만 167km,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져 시속 9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 6시쯤 서귀포시 화순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바지선이 도착하면 국가수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1차 정밀 감식을 진행합니다. 발화 원이라든가 발화 부위 등을 집중으로 하고 1차 한 다음에 2차 거기에 맞춰서 2차 감식도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고해역에서는 나흘째 야간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해경은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 구역을 111km까지 확대하고 내일은 수심이 300m까지 탐색이 가능한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이 수중 탐색에 나섭니다. 육상에서는 공무원 70여 명이 서귀포시 안덕면과 대정읍 해안가를 누비며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남단 방어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흥과 맛과 멋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모레까지 모슬포항에서 열리는데요. 맨손으로 방어 잡기와 선상 경매, 릴락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말 방어축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온화하겠고요. 모레 일요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15도, 서부와 동부가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가 22도, 동부가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는 내일 아침에 해제되겠지만 모레 새벽쯤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도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에 숨진 3살 아기의 사망 원인이 항생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제주 시내 한 병원에서 숨진 3살 장모 군을 부검한 결과 항생제인 세포탁심 나트륨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 군의 유족은 주사를 맞은 직후 구토 증세 등을 보였지만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발언은 제주 도민이 제주공항 확장을 선택하든 제2공항을 선택하든 도민들의 선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접 확인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 분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사업자와 협약을 맺은 이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주민 90%가 총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는데도 조천읍장이 해임을 인정하지 않아 리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무리한 사업을 승인하려는 제주도의 일방적인 행태 때문에 마을이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감귤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주 52시간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차 산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확대할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과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노동 존중 사회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장을 비롯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체육회장 등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5일에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선거인 수가 결정되며 후보 등록은 내년 1월 5일까지 마감되고 선거 운동은 1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주도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4종목의 보유자를 새롭게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보유자는 제주 농요의 김향옥, 성읍리 초가장의 홍원표, 성읍 민속마을 오매기술의 강경순, 영감놀이의 오춘옥 씨입니다. 하지만 도내 무형문화재 27종목 가운데 제주 큰 굿 등 4종목은 여전히 보유자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귀포시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제주시 지역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미분양 주택 물량은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많았지만 7월 들어 처음으로 서귀포시가 645세대로 제주시의 516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9월의 경우 서귀포시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제주시보다 300세대 많아지는 등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귀포시 지역에 주택이 많이 지어졌지만 유입 인구가 줄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